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19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14일입니다. 화요일에 피노이19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세안 서밋이 열리고 있는 중이라서 전해드릴 뉴스가 많은데요. 먼저 눈에 띄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밤 9시 18분 이라크 북서부의 이란 접경 지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세계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있었는데요. 이번 지진은 그 규모도 그렇지만 피해 상황도 올해 발생했던 지진 중 최악의 지진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452명이 사망을 하고 7,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피해 지역의 한 마을에서는 100여 명이 동시에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까 뉴스를 접하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라크 정부는 3일간의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인명구조와 복구에 나서고 있는데요. 주요 병원과 전기시설 등 상당 부분의 사회 인프라가 파손된 상태라서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보이네요. 국제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는 아세안 회의 소식입니다. 이번 아세안 서밋은 우리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뉴스에 더 관심이 가지만 사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의제는 북핵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죠.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과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양자 회담 후 발표된 내용에서는 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표면적인 내용만으로 보면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남중국해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인근의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문제를 놓고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과 협의를 했다는 사실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밀월 관계 같았던 필리핀의 대중정책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는 뉴스네요. 마지막 눈에 띄는 뉴스는 이번 아시안 서밋에 참석 중인 캐나다 트리도 총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젊고 잘생긴 정치인이죠. 필리핀 도착 후에 졸리비를 찾아서 햄버거를 먹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른 정상들보다 더 언론의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이분이 오늘 두테르테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EJK, 그러니까 필리핀의 초법적 살인을 거론했네요. 그동안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던 문제인데 필리핀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할까봐 조심조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젊고 잘생긴 캐나다 총리가 필리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게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이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 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만 최소한 캐나다는 이번 아시안 서밋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던 나라라는 점은 명확해졌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19을 듣고 계십니다. 벌써 11월 중순이 지나고 있으니까 필리핀에서는 이제 곧 여행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요. 겨울방학 동안을 이용한 어학연수나 영어캠프, 추운 겨울 날씨를 피해서 필리핀에서 골프를 치시려는 분들도 계실 테고 스쿠버 다이빙 매니아 분들도 필리핀 방문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필리핀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보를 찾을 때 그 중에서도 필리핀에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궁금한 점을 문의하게 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좀 알아보려는데 뭐 주의해야 할 것까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과 그런 질문을 받곤 하는 우리 교민들의 상황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또 이렇게 멀리 세부로 제가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그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정말 간단하게 세부 막탄에서 다이빙샵 하고 있는 아이 둘 가진 엄마입니다. 아, 예. 핵심만 콕, 그죠? 네. 아, 그 지금 세부에 계신 필굿 다이브 맞나요? 상호가?
네, 맞습니다. 예, 필굿다이브의 김효준 대표님. 네. 예, 예. 아니, 그 뭐, 이제 그 상호 이름에 필굿다이브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이빙샵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남편하고 같이 다이빙샵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세부 막탄이라고 하시니까 거기 뭐 바닷가를 끼고 이렇게 그 해변가 바로 근처에 이렇게 샵이 운영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샵은 비치에 있고, 숙소는 아이들 학교 다니기 좋은 곳에 또 따로 위치해 있어요. 아, 그럼 아침마다 이렇게 출퇴근, 이제 바깥 사장님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저희도 샵으로 출퇴근하고 애들도 학교로 출퇴근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아침에 집에서 딱 나와서 각자의 일터나 학교로 이렇게 갈 때 누가 제일 멀어요? 아이들하고 그 어른들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저희는 교육을 목적으로 세부로 온 게 아니라, 네네. 온 가족이 다 같이 돈 벌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네. 일단 거주지를 시티 쪽이 아니라 막탄으로 잡았고, 그리고 저희 거주지에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예. 애들 학교 다니는 때는 한 10분 정도면 가고요. 아, 네. 그리고 저희도 출근하는데 한 15분 정도면 샵에 가요. 아.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더 가깝긴 하네요. 일단은 그래도 애들은 여기 있는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네네. 가장 좋은 조건은 학교하고 집이 가까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 지금 그럼 그 업체는 지금 필굿 다이브? 네. 이거는 막탄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죠? 저희는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행객들이 느끼기에 네네. 여기서 이제 리조트 검색을 많이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5성급 그 플랜테이션 베이라는 리조트가 있어요. 예, 예, 유명하죠. 예, 예. 네, 거기랑 비치가 이어져 있어요. 아, 되게 가까워요. 그 근처 어디? 예, 그 근처 어디. 그 근처 어딘가? 여기는 바닷가에, 그러니까 저희 샵 주소를 적으면 네네. 그냥 어느 비치의 몇 번째 집, 뭐 이런 식으로밖에 주소가 안 나와서 아이고. 주소로는 찾아올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한국인들은 대부분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네네. 구글맵에 자기 사업장을 등록을 하고 살죠. 그렇게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네, 주소로는 못 찾아오지만 보통은 뭐 굳이 본인이 개개인적으로 찾아올 일도 없겠지만서도 네네. 혹시라도 뭔가 내가 주소를 이용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구글맵으로 해서 정확히 이 정도 위치가 되니 믿고 오십시오라고 표시를 해놓긴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찾아오는 손님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그 우편물 같은 걸 받으실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편물이 제대로 안 오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 어, 필리핀으로 물건을 보내면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낼 때 뭐 연락처를 적어 놓으라고 해서 연락처로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필리핀어랑 대화를 한다는 게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 예. 들어오는 사람 인편의 물건을 인편으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결국 인편으로 네. 갖고 오시는 분이 구글에서 지도를 찾아서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네요. 뭐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공항으로 나가죠. 아, 감사하니까. 그죠. 가져만 와주셔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가 픽업해드려야죠. 아니, 그러면 지금 필리핀에 그 막탄에 계시는 건데 처음에 그러면 필리핀에 오실 때 처음으로 이제 오셔서 막탄에서 바로 필리핀 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남편이 먼저 다이빙을 시작을 했고 이제 2년 동안 세부 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여기에 정착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가족들이 다 넘어온 케이스여서 처음부터 세부로 왔다고 봐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년 정도 계신 거예요? 그럼 세부에서? 저희는 지금 4년 차. 4년 차. 네. 아주 그 힘든 고비는 좀 넘기신 기간 아닌가요? 4년 정도면?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때 넘어올 당시가 33, 4 요때 넘어왔어요. 예, 예. 근데 여기는 은퇴 비자가 만 35세부터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만 35세까지 기다렸다가 은퇴 비자 받고 좀 더 안정적으로 살게 됐죠.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이들도 뭐 처음부터 와서 이제 적응하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아이들 적응하는 거는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빨리 적응했네요. 3개월이면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 3개월을 제가 손을 안 댔죠. 부모가 손을 대면 네네. 한국의 문화로 필리핀에서 적응을 하게 되는데 헬퍼나 튜터가 함께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오는 커뮤니케이션을 처리를 하고 그렇게 3개월을 하고 나니까 적응을 하고 교육을 따라가고 하더라고요. 이야. 참, 이 아이들 볼 때마다 어른들의 도움의 손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른들이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진짜 아이들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오늘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전화로 좀 바쁘신데 또 이 시간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렸던 것들은 사실 지금 그런 말씀을 제가 네. 좀 여쭈고 싶어서 왜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 우리 교민들 이렇게 있어 보면 한국에서 뭐 나 필리핀에 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니까 나 필리핀에 여행 좀 가려고 그러는데 내지는 뭐 우리 애 데리고 영어 공부도 좀 시킬 겸해서 한두 달 정도 필리핀에 가보려고 하는데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들을 진짜 너무 많이 받아서요. 근데 아는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네네. 정말 1도 모르시는 분께서 연락을 계속 하세요. 다 한결같이. 그분들은 어떻게 알고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시는 거죠? 일단 제가 필리핀에 정착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페이스북하고 블로그였는데요. 네네. 검색하면 제게 많이 뜨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인터넷 보고 그냥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냥 이야. 블로그로 보시고 연락 주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많이 물어보시죠. 많이 물어보시면 그냥 놀다 가는 게 가장 좋다고 한국에서 돈 벌어서 놀다 가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돈은 한국에서 벌고 필리핀 와서는 돈을 쓰고 가라. 네. 정답인데요? 아니, 그분들이 하시는 질문 중에 제일 많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필리핀에서 한 달 살아보고 괜찮으면 쭉 있어 볼까 하는데 어떤 거 같아요? 라고 하는 질문이 제일 많죠. 야, 이거 질문은 너무 쉬운데 이거 만약에 저한테 그런 질문이 왔다 그래도 그러면 네. 어떻게 답을 해주세요? 그런 질문에는. 그러면 이제 또 정보가 그분은 자기 머릿속에 뭔가 정리하고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죠. 예, 뭐 몇 명이 어떻게 올 거고 어디서 사시려고 하는 거고 애들은 몇 학년이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주저리 하다 보면 네. 1시간, 2시간 훌딱 지나가고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현실을 알려주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사는 사람이니까 집 같은 경우도 여기는 전부 다 100% 월세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1년 계약, 2년 계약 해가지고 살고 있는 건데, 뭐 잠깐 한 달 왔다 가려고 하는데, 필리핀 물가는 싸다는데, 왜 나는 월세를 더 많이 주고 구해야 되는지,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보면, 저희가 계약할 때는 말로는 풀퍼니처라고 하는데 인터넷 연결 안 돼 있고, 뭐, 헬퍼도 없고, 전기세, 물세에다가 뭐, 밥솥마저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서비스 정신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출을 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각하면 맞는데 필리핀에서 생각하면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는데 현지 상황이 좀 있는데 이걸 자꾸 한국의 기준으로만 보니까 그런 거를 이게 참 물어보는 입장도 사실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사실 답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뭐 가장 냉정하게 그러면 한국에 있는 니네 집 월세 50만 원만 받고 전기세 물세 다 포함해서 너가 빌려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죠. 참. 어떤 심정인지 제가 조금 공감이 됩니다. 어떤 심정이셨을지. 이 나라는 물세는 제 체감으로는 한국보다 2배 비싸고요. 네. 전기세는 한국하고 비슷하고 기름값도 비슷하고 공성품도 다 비싸고. 그러니까 싼 거는 인건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게 참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질문, 아마 교민들이 대부분 다 그러실 텐데 그런 비슷한 질문을 받거든요. 그럼 이제 또 왜 이렇게 비싸냐? 뭐 그럼 뭐 한국하고 별 차이 없네? 뭐 이렇게 그럴 거면 뭐하러 한국에 살지? 뭐하러 필리핀에서 살아? 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놀러 오시면 돼요. 살러 오지 마시고. 저는 또 이제 이런 문제하고 이제 어떤 이 비용에 대한 문제하고 또 하나는 아마 비슷하실 텐데 필리핀 위험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그 질문은 계엄령 때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네네. 근데 저는 그냥 입국 다물고 있었던 게 저도 어찌 보면 나름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너가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듣는 게 싫어서 그렇죠 또. 본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오시면 되는 건데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면 제가 제일 먼저 떴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여기 뭐 시민권자도 아니고 이민권자도 아니고 그냥 내 나라 내 땅도 아닌데. 네, 내가 뭐 여기에다가 뭘 박아놓은 것도 아닌데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제일 먼저 한국으로 돌아갔죠. 한국에 아직도 저는 제 집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여기는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그 계엄령 또는 뭐 마약 이런 뭐 두테르테 행정 뭐 이런 거 덕분에 오히려 치안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 데리고 필리핀에 한번 여름방학 때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 공부차 이렇게 오시려고 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많죠. 그분들은 주로 어떤 질문들을 하세요? 겨울에는 이제 한국도 봄방학이 없어지는 추세여서 네네. 와서 한 2달 정도 이제 있다 가려고 하다 보니 이제 어학원으로 들어가자니 돈은 좀 많이 비싸고 학교로 들어가고는 싶은데 하면서 이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학교를 좀 알아봐 달라. 그렇죠. 학교를 알아보고 싶은데 뭐 참관 수업 같은 게 있긴 있어요. 학교마다 다 있는 건 아닌데 네네. 썸머 스쿨은 아예 없고 참관 스쿨은 있는데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엔. 예예. 그리고 지금 제도만 봤을 때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참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상태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필리핀에 있는 기존 학교에 이제 우리 아이를 네. 방학 동안 데려가서 거기에 이제 한 2달 정도 그 학교를 좀 같이 이렇게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 이제 그런 게 이제 참관 수업인 거잖아요. 네. 근데 애들이 영어를 할 줄 알면 문화적으로나 뭐 수업적으로나 저는 이 나라 학교 스케줄, 그 커리큘럼이 되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네네. 좋은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애가 영어를 못하고 오게 되면 사실 학교는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영어로 된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를 못하면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관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쵸. 그리고 뭐 내가 이 학교를 1년 동안 다닐 의향은 있으나 필리핀어 수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구야. 그러면 어학원 가야죠. 아니, 그게 근데,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부모님 입장에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러면 학교는 왜 보내려고 하세요? 이랬더니 저는 사실 학교 애들이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거는 크게 바라지 않고요. 영어만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학교는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는 수업은 다 빼먹고 영어만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저는 좀 말씀하시는데 어폐가 있지 않은가.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뭐 학교 보낼 때 한국말 가르치려고 학교를 보내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그 부모가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뭐 아이도 충분히 감당하겠다 싶어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뭐 한 2달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됐다고 한다면 네. 그 아이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일일 텐데 그러면 그 아이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던 기존의 학생들, 현재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손해를 좀 많이 본 케이스여서 그렇게 해서 한국 애들이 오면 꼭 저희 애가 있는 반에다 넣는 거예요. 아. 그 애들을. 막탄에는 한국인이 거의 없어요. 막탄에는 학교에 다닐 때. 우리 반 애는, 우리 애들이 다니는 반에는 한국인이 없어요. 그러면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인이 들어와요.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선생님이 얘한테 말해주라고 해요. 알려주라고. 아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준비물도 저희가 2배로 사가서 걔를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야. 참.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은 그러니까 우리 애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왔다 가고 나면 필리핀 애들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애들이 정이 되게 많아요. 필리핀 애들이. 그쵸. 같은 친구인 줄 알고 놀았는데 어느 날 보니 말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붙여서 좀 친구로 지낼만 하면 애가 없어지는 거네요. 네, 그리고 나면 또 다시 고생 시작이에요. 아이고야, 참. 다른 애가 오면 또 고생 시작. 이제 이게 사실 그냥 어른들 욕심이죠, 뭐.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어른들 욕심에서. 그러니까 우리 애는 잘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저도 사실 비슷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 질문들에 네. 대해서 뭐라고 답은 해주지만 사실 되게 막막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자리를 잡기 전에 최대한 자주 넘어와서 놀아보고 많이 경험을 해본 다음에 내가 정말 이곳이 내가 가족들과 함께 머물러야 되는 또는 이제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 혼자서라도 여기서 자리를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쓴 다음에 넘어와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남들 좋다 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건너오시면 정말 많이 힘들어요. 돈도 버리고. 그래요. 아이고 참 그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 대한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요즘에 뭐 인터넷 검색만 하면 몇 가지 키워드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도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웬만하면 사실은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굳이 이거를 누구 아는 사람인 또는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누구라도 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 그만큼 좀 뭐랄까 좀 확신이 더 필요하다고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래서 아마 그러실 이런 사람을 계속 찾고 또 물어보고 할 텐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여기를 넘어오면서 네. 이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예. 저를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뭘 물어봤을 때 정말 너무 저한테 맞게끔 대답을 잘 해주시니까 제가 그게 너무 고마워서 네네. 그게 기억에 자꾸 남아서 제가 그 블로그 포스팅을 4년 동안 계속 했던 이유는 네네. 제가 4년 전에 여기 넘어오려고 검색했더니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고 도움이 되면 정보를 얻어가라는 생각에 제 일상을 일기 형식으로 계속 풀어서 올리고 있는데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심화되는 게 검색도 안 해보고 연락을 주시니까 아니야 검색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검색까지도 좋고요. 검색을 해봤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머무를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한 번, 2번, 3번 뭐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씩 왔다 갔다를 해보면서 비행기 값이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필리핀은. 그렇죠. 좀 잘만 찾으면 그죠. 말 그대로 서울에 살던 사람이 제주도 가서 자리 잡으려고 해도 힘든데 그렇죠.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그냥 쉽게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도전하는 도전 정신은 좋은데요. 근데 이렇게 도전 정신과 무책임한 거는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미리 정착을 결정하기 전부터 그 전 단계에서부터 좀 현지 답사나 체험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제발 좀 이 인터넷 검색에도 다 나올 만한 이런 답답한 얘기 좀 물어보지 말아라. 뭐
어차피 제가 그 사람한테 다시 되물어도 똑같은 말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답을 알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니, 네.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저는 필리핀이 정말 덥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저도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있었어요. 필리핀 아. 정말 덥죠? 야, 네. 이거, 뭐라고, 겨울이 있어요. 저 전기장판 갖고 오고 싶어요, 한국에서. 아니, 그렇게 덥냐고 질문하시는 분한테는 뭐라고 답해주세요, 그러면? 저 친절하게 대답할 때는, 일단 덥긴 더운데, 그렇게 엄청나게 덥지는 않고 살아보면, 그래도 12월부터 1월, 2월은 춥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사실은 이게 우리 교민들끼리는 다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 12월이 필리핀이 춥다고? 막 이렇게 이제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 굉장히 느낌이잖아요. 이게 온도나 이런 기후나 이런 근데 것들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 필리핀은 예. 춥긴 추운데, 반팔 반바지 입고 추운 나라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추워도 긴팔 긴바지는 안 입고, 네,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그런 게 있어서 반팔 반바지 입고 추운 나라입니다라고 말해줬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그분이 정말 궁금해서 하셨다기보다는 그냥 좀 뭐랄까 좀 한 번 더 확인? 뭐 이런 게 필요하고 좀 확신 같은 게 필요해서 네. 질문을 계속 주시는 건데, 그런 질문을 접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막 요즘 말로 진짜 고구마 몇 개씩 먹은 느낌. 이게 그 필리핀에서 이제 우리 교민들끼리 서로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자, 좀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좋은 마음에서 사실은 그런 이런 질문들이 오면 답도 해주시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거기 필리핀 뭐 아까 치안도 말씀하셨지만 네. 뭐 필리핀어들 뭐 믿을만 한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물론 저도 집에서 돈 좀 분실해받고 물건도 좀 분실해받고 하는데 네네. 경찰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것도 맞긴 한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8시에 출근해서 5시쯤에 퇴근을 하는데, 그 동안 애들을 헬퍼랑 튜터가 저희 애들도 봐주고 집도 청소하고 다 해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필리핀어를 믿지를 않으면 필리핀에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못된 부분이 뉴스에 부각돼서 나올 뿐이지, 이 엄청난 인구 중에서 1%도 안 되는 사람의 잘못이 뉴스화될 뿐이지, 나머지 99% 이상이 다 착하거든요. 똑같이 사람 사는 세상이고, 뭐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은 내가 막을 수 없는 건 어느 나라나 똑같고, 내가 여기서 살려면 필리핀어는 믿으면 되는 거고, 믿는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심하게 배신하지도 않고 잘 지낼 수 있어요. 여기 와서 살다 보면 필리핀은 사람 살만한 곳이구나. 예, 결론적으로 필리핀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네네. 좀 여유롭게 살고 싶은 한국인들이, 필리핀어들은 우리가 영어를 좀 천천히 하고 서로, 필리핀어도 영어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상을 천천히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오기에는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필리핀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필리핀 생활에 적응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점점 더 느려지는 거죠. 내가 많은 거를 느린 속도를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필리핀에? 그렇죠. 서로를 이해해주고 결국에는 내가 이 나라에 왔지만 우리 집은 한국 문화로 살아가는 곳이지만, 하지만 나는 필리핀이라는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리핀어와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서로 문화를,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직원들도 나한테 맞추고 나도 직원들한테 맞추고
또 우리 애들도 학교 가면 친구들끼리 맞추고 우리 애들 학교에도 중국인, 뭐 스페니쉬, 뭐 아메리칸 되게 종류별로 많단 말이에요. 타이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섞여 있어. 일본 애들도 있고. 예. 예, 그 애들이 다 어우러져서 굉장히 잘 놀아요. 그런 같은 영어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우러져서 적응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구나. 상대방이 말하는 게 뭐 약간 속된 말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네, 그런 상대방을 이해해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지금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4년 동안 살아보면서 제가 원해서 온 나라는 아니었지만 꽤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제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거 하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평가죠. 필리핀에서 생활하시는 거 하고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거를 따져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 좀 더 우리 가족에게 더 적합한, 좀 더 나은 곳이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저는 저희 애들이 그 방학만 되면 한국에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부족한 한국의 문화를 2달, 한 60일 정도를 즐기다가 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아쉬운 게 없어요. 필리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외에 나머지 10개월을 애들이 여기서 지내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2%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족한 2% 때문에 되게 서운할 텐데 네네. 저희는 그 부족함을 어쨌거나 방학 때 다 채우고 오다 보니까 필리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아이한테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나 이런 게 단답식이 아니라 서로 질문을 하고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숙제들이 와요. 초등학교. 네네네. 저희 애들이 지금 4학년하고 2학년인데 걔네들이 하는 숙제가 다 그런 식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시간을 가지고 뭔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당연함?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한국에서는 단 10분을 놀아도 그 10분이 아깝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10분 동안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 10분이 되게 소중한 결국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다 보니까 저는 그게 여기서 사는 생활이 저한테도 저희 애들한테도 좋다고 생각해요. 야,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들으면 제가 지금 이 녹음 시간을 체크를 안 하면서 계속 말씀을 나눴더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봤는데. 이거 제가 이거 좀 더 여쭐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시간을 또 다시 한번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여튼 네. 블로그를 통해서 또 이제 뭐 SNS를 통해서 우리 필리핀을 좀 더 잘 소개시켜 주시고 많이 상담도 해주시고 좀 답답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좀 감사드립니다. 아우. 예. 저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예. 의외로 이거를 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네네. 그냥 제 포스팅 보시면 되는데 왜 저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좀 약간 마음이 답답해서 썼던 포스팅들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네네. 약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 마음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되게 약 1시간 정도 되는 이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고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녹음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 또 많은 부분이 편집이 되겠지만 지금 해주신 말씀들의 어떤 그 요약들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편집을 해서 방송을 내보낼 거고요. 앞으로도 좀 종종 제가 좀 연락드려서 좀 이 세부와 막탄 지역에 재밌는 말씀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910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궁금하고 그러죠.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는다고 찾아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민들도 사실 그런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는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질문 자체가 너무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앞으로는 여러 부분에서 필리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궁금증에 조언을 해주시는 우리 교민들이 서로의 상황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2017년 11월 14일 오늘 피노이 나인텐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았던 알렉스였고요. 저는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